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대 공감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수강생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자서전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서전 쓰기 일을 시작했는가, 또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좀 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흔이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다음에 마흔 된 나도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버지 책을 만들면서 내가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구나. 저는 이제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된 아버지 모습만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나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젊은 시절에 막 미래를 고민하고 그런 거는 잘 생각 못 했었거든요. 조카나 아이들한테도 해줄 이야기가 생겼다는 느낌. 저희 형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책을 같이 못 보고 택배로 받아봤는데 바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아버님 정말 좋아하시지? 재밌게 보셨어요?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그 코수염 기름 남자가 저라는 거를 좀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한 제가 5, 6년 전의 모습이고요. 또 같이 등장한 어르신이 저희 아버님이라는 것도 혹시 알아차리셨나요? 제가 강연에 가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버님 정말 미남이시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이렇게 아버님은 잘생기셨는데 강사님은 그러지 않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사실 저는 한 5,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 영상을 보면 좀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5, 6년 전에 제가 처음 아버님 책을 만들고 그거를 전해드릴 때에 좀 영상 작업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순간이 생각나서 좀 뭉클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마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 중에 여자 수강생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꼭 한번 던지거든요. 여러분은 당신의 부모님과 친합니까? 가까웁니까? 편합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곤 합니다. 그럼 대부분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지만 아버지와 아들 대부분 가깝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버지랑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아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어머니와 딸은 조금 달라요. 어머니와 딸은 되게 가까운데 자주 싸웁니다. 서로 불편해요. 좋은 관계라 하는 것은 서로 가깝고 편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가깝지가 않고 어머니와 딸은 가깝지만 친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이 중요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까요? 저 역시도 좀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조금 고통을 받아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와 저와는 30년이라는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전혀 다르죠.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서로 불편합니다.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이런 것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들 교육이나 저희 아버님 요즘도 저를 보면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이 최고다.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에는.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의 고유한 가치관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세대의 차이만큼이나 커다란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실 불편하고 서로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좀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40이 넘고 나서 아버지와 뭔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물론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건강히 계시지만 당시에 이제 아버님 제가 40이 되고 아버님이 70이 되시니까 뭔가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뭔가 좋은 관계를 좀 만들고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좀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싸웁니다. 후회도 많이 했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제 느낌은 그랬어요. 왜 아버지는 벌써 40이 넘은 아들의 삶을 왜 인정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책에서 좋은 충고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서 보통 이제 관계가 좋아지려면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관계는 좋아지지 않는다. 단 하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충고를 듣고 아버지 어린 시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사남, 이남, 이녀, 사남매의 가장이셨어요. 제가 막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그랬겠죠. 즉 저는 아버지가 된 아버지의 모습만 알고 있었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아주 작은 단편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1943년생이신데 아버지가 1943년생이시니까 아버지 어린 시절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의 기억들인데요.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계셨던 아버지 이야기는 거의 사극이더라고요. 제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제가 못마땅했던 아버지는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아버지는 왜 남녀에는 위아래가 있고 좋은 집안과 나쁜 집안이 있고 어떤 지역은 이런 차별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항상 답답해 했었는데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저렇게 살아오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물론 여전히 저는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에게는 또 제가 제 시대를 살면서 만들어진 저의 생각이 있고 저에겐 그게 또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 저분은 저렇게 살아오셨지. 이 차이가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인생의 변화였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좀 감히 말씀드려서 이해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이해되지 않던 제 주변의 많은 저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왜 제 삶을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속으로 외쳐왔다면 이제는 아버지 제가 막내 아들로서 어리고 제일 꼬맹이가 감히 아버지의 삶을 한 번도 인정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해드린 게 바로 제가 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다가 자서전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당시에는 기억의 책이라는 이름을 붙여드리고 책 제목은 아버지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것 바로 가족의 연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선물해 드릴 때 찍은 영상입니다. 그렇게 책을 만들고 나서 책이라는 게 이제 혼자 만들기에는 어렵거든요. 디자인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편집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그 일을 도와줬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거 너네 집만 있어서 될 게 아니다. 다른 집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온 이야기 책으로 만들면 책 한 권으로 부족하다. 10권은 써야 돼.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왜 엄마 책은 안 쓰고 딴 사람 이야기만 쓰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또 한 친구는 아버지가 실향민이신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이신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자기도 아버지 한번 인터뷰를 해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책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책을 만들어 드리는 사회적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저희가 의기투합을 해서 2015년에 기억의 책 꿈틀이라는 회사를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은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왔고요. 저희가 만드는 책에는 모든 삶은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모토를 이렇게 맨 뒷면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기업 꿈틀을 만들고 좀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좀 사회에 의미 있는 분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아버님 책을 만들 때 제주도에 내려가서 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주 지역에 좀 어떤 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 해서 제주 해녀분들 책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사회공헌으로 생각을 했던 게 순직 소방관 분들의 기억의 책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랑 이렇게 평범한 분들의 자서전 만들어 드리는 캠페인 진행을 했고요. 한국 교직원 공제와도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미국이나 호주에 살고 계신 해외 교포 여러분 기억의 책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의 책 200권에서 한 미니 자서전은 좀 직접 이렇게 만드신 간단한 자서전에서 한 1000권 정도의 책을 제작을 했고요. 그렇게 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을 했지만 많은 집에서 이런 세대 공감의 경험들 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책 중에 뭐 많은 기억이 나지만 지금 저 사진의 한 가운데 앉아 계신 어르신께서 이제 저 때가 딱 100번째 설날을 맞으신 할아버지세요. 100번째 설날을 맞이하시고 모인 설에 이렇게 모인 가족들한테
세뱃돈 대신에 이렇게 만드신 기억의 책을 여기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사인을 해서 나눠주시고 너무나 의미 있었다 하고 저희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꼭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기록할 가치가 없는 삶은 하나도 없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같지 않고 영화 같지 않은 삶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억의 책의 맨 뒷페이지, 표지가 아니고 맨 뒷페이지에 들어가는 말인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기도 해요.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는 족보라는 것들이 집집마다 있고 제사 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풍을 기억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예전에는 족보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들이 집집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준 책에 그 어떤 스토리가 살아있는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 기록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족의 집집마다 이런 기록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책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 수강생 여러분들 주로 본인의 책을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언젠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서 책을 만드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번에 한번 멋진 자서전으로 쓰고 나면 10년에 한번 계속해서 개정 증보판을 내셔가지고 언젠가는 내 아이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우리 집안은 이런 분들이 만들어 온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자서전의 특징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자서전 쓰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